하겠습니다. 가운 어둠만이 가득한 서초동 대검 앞거리 조국을 사랑하는 촛불들 하나둘 불을 밝히네. 어느새 뜻을 모은 마음들 백만 천만 촛불이 되어 조국과 이루려는 검찰개혁 기필코 이뤄가리라. 적폐들 길 막고 기레기 모함들 판검세 오판 구속해 진실은 찢겨도 정의는 못 당해. 깨시민 촛불 드높여 운명 같은 우리네 함성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해국은 조국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만들자. 정부검찰개혁은 사람 먼저인 그날을 향해 적폐들 길 막고 기레기 모함들 판검세 오판 구속해 진실은 찢겨도 정의는 못 당해. 깨시민 촛불 드높여 운명 같은 우리네 함성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해국은 조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만들자. 그 어떤 권력도 사람 먼저인 그날을 향해 민중의 검찰조직 강화가 반드시 사람 사는 그날을 위해 과 소명의 사료를 다해 우리나라 국방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이래서 뭐 KFX 항공산업에서 전투기 사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큰 게 아니고요. 특히
특히나 뭐냐면 군사력 부분에서 얼마나 기술력이 발전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봅니다만은 저 방송을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제 이제 방송이 좀 답답하잖아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만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KF-X를 만드는데 전투기를 만들잖아요. 전투기를 만드는데 당장 뭐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외국 갔다가 조립만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우리나라 단순 조립 공장 아니냐, 뭘 그걸 왜 막 확대하시냐 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KF-X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비행기를 만드는데 4.5세대 뭐 4세대 그러잖아요. 그럼 뭘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엔진이잖아, 엔진. 그죠?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엔진을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기술력의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아셔야 돼.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KF-X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는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만들 수도 없고요. 하지만 만들 수 없다, 만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해갖고 미국서 엔진 들여오고 우서 뭐 들어가 다 조립만 하는 거, 조립 생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답답한 면이, 진짜를 좀 아셔야 된다 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또 국뽕에 취해서 또 그런다는데, 이 국뽕 아니라 쟤는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제트 엔진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술이 같은 게 뭐냐면 그 가스터빈 엔진이거든요. 가스터빈 엔진. 예. 가스터빈 엔진이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가스터빈 엔진이 원래 이제 제트 엔진보다 더 힘듭니다. 가스터빈 엔진이 더 힘든데요. 4개 나왔나?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가스터빈 엔진이 이미 저희 나라는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어요. 여기 있을라나? 가스터빈 엔진이 제가 개발됐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가지고 그 개발한 나라가 사실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개밖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시면, 자 보세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방송했던 것을. 여기 있네. 이거 오면 안 걸릴라나? 제가 방금 잠깐만 드려줄게요. 전기를 만들 때 쓰는 가스. 제가 이제 여기 써야 되겠다. 잠깐만. 안 들린다. 제가 들려야 돼요. 터빈은 항공기 제트 엔진보다 정밀한 제작 기술력이 필요해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자, 보셨죠?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의 눈앞에 왔다. 이게 지금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가스터빈, 이걸 비행기에다 어떻게 쓰려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가스터빈 기술력이 제뜨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건 어디다 드느냐? 그러면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발전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잠깐만 더 들어보시죠.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4개 나라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곧 그 반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곧 반열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거 저작권에 걸리니까 중간중간 자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스터빈 엔진이 사실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라고 부르죠. 제너럴 일렉트릭과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그리고 이탈리아의 안살돈가 이렇게 4개 국가밖에 가스터빈을 못 만듭니다.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못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개발 100% 개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100% 개발이라고는 말하기 좀 힘들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가스터빈 엔진을 세계 5번째로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요 세계 연구 개발비가요 GDP 대비 4.8%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에요 우리나라 연구 개발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혹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좋아도 어쩝니까? 연구개발 투자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기술 사용해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성이 없죠. 그죠? 발전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외국의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그 자기 자리에 안주하다가 다 떨어진 일이거든요. 그죠? 그네들이 물론 고급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고급 기술이 없다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나라들을 쫓아가려면 좀 무리가 있고 힘들 뿐이지. 그래서 그 무리나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연구개발비 투자 순위로 볼 때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겁니다. 1위. GDP 대비 4.8%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뭘 잘합니까? 반도체 분야, 스마트폰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그리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만 있습니까? 첨단 제조업 보면 뭐 있습니까? LNG선, 가스선, 가스수송선, 배, 조선, 항공기, 조선이니까 선박, 그 다음에 자동차. 이게 그냥 국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트 엔진 부품.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제트 엔진보다 오히려 어렵다는 가스터빈 엔진을 세계 5위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예요? 제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상위 10대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위 10대 국가 중에. 그죠? 상위 10대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스스로 모르고, 우리나라는 KTX, 껍데기만 한 다음에, 껍데기만 만들지, 다 어차피 미국에서 갖고 온 거, 우리나라는 조립말이지. 근데 제가 정확히 더 이야기하면은요,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보통 엔진의 구성이 자동차 엔진을 실례를 둘게요. 그냥 자동차 엔진을 기본으로 들면 사행정 사이클이라 그래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엔진에 돌아가는 건 포사이클 행정, 일행정이 포사이클에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하고, 그죠?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하고, 압축해서 폭발이 되고, 폭발할 때 배기로 나가고, 이게 사사이클이거든요. 사행정이거든요. 이게 사행정을 한 바퀴를 반복할 때 1사이클이라고 한 바퀴 도는 거. 그죠? 자동차가 그러잖아요. 흡기해서 피스톤을 눌려갖고 압력이 생기면 폭발이 돼. 뻥 터져. 그죠? 그러면 다시 눌려서 배기가스 빼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스톤은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피스톤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피스톤이 2번 왔다 갔다 할 때 1사이클 행정이 생겨요. 그게 일반적인 엔진이에요. 자, 피스톤이 얘가 있죠. 얘가 이제 관이고, 이거 피스톤이면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뭐예요? 압축이 되잖아요. 공기가. 딱 눌려. 압축.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이제 0.1 행정이야. 들어가서 압축시키면 어째요? 터지겠죠? 압력이 터져. 그러면 터지면서 그 폭발력 때문에 밀려나.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배기가 되죠. 가스 빼내야 되게 배기가 돼. 그 다음에 다시 빠질 때 흡입이 되죠. 흡입이 됐다. 이제 가스, 그 휘발유로 확 흡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눌려. 다시 압축, 폭발, 팽창.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배기, 다시 흡입. 이게 이제 2번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1사이클 1행정이에요. 지금까지 엔진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스터빈 엔진은 약간 틀립니다. 가스터빈 엔진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자동차 엔진은 작용과 반작용을 그대로 이용해요. 그죠? 작용과 쉽게 말하면 빤만큼 들어갔다 튕겨나오고 빤만큼 들어가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근데 가스터빈 엔진은 약간은 그거다고는 틀려요. 공기를 잡아여요. 공기는 어느 정도 압력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 연료를 이렇게 일반 엔진은 이 피스톤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 어느 정도 압력에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고온 고압으로 가스를 분출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럼 팽창이 되겠죠. 그걸 순식간으로 내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1이다 그러면 아웃풋은 수십 수백이 되는 거죠. 그게 가스 터빈의 원리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압축 폭발 행정을 이용한 이렇게 추력을 하는데 이제는 그 가스 터빈은 그게 아니에요. 약간 틀리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트 엔진보다 가스 터빈 기술이 더 어려워요. 제트 엔진보다.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가만히 있어요. 게임 광고에서 나오던데. 잠깐만요. 그 게임 광고 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인피니트 뭐가 길던데? 인피니티 갤러리인가? 인피니티 갤러리인가? 길던데. 갤러리. 인피니티 갤러리 광고를 보시면 이거 아닌가? 인피니티 갤러리 광고. 여기는 안 나오네. 게임인가 뭐 있더라고요. 게임에 인피니티 갤러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광고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좀 잘 될 거인데 안 보이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기획과 배웠어요. 기획과인데 배웠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생산을 하면은요. 그 자동차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학교 때 배울 때 이니셜 모르겠어요. 게임을 잘 몰라서. 그 자동차는 보통 한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죠?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가스터빈은 어느 정도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지냐? 뭐 기본적으로 한 4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쯤에 그 큰 거 봤잖아요. 영화 아까 제가 유튜브 들어주면서 YTN에서 나온 거 그 터빈 그 중심 축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 들어가냐면 이렇게 발전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의 그 축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통 한 4만여 개가 들어가요. 부품이 4만여 개. 그리고 자동차는 거의 한 2만여 개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도 요즘에는 이제 부품 수가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냐면
자동차 우리가 흔히 옵션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옵션. 예를 들어서 뭐 전후방 센서 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거리 조종 센서, 측면 충후방, 아웃밀러라는데 아웃밀러에 들어가는 이렇게 감지 센서, 뒤에 차가 온가 안 온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동차도 부품 개수가 늘어났죠. 2만 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2만이 기본이 다음에 그게 늘어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는 기본이 4만 개예요. 4만 개에서 늘어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가스터빈이 약 4만 개에서 부품이 늘어나서 몇 개 정도가 먹고 사냐면 약 200여 개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그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확장이 켜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똑같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터빈이 이미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는 제트 엔진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겁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이제 자꾸 의심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공 기술이라는 게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 기술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제트 엔진, 그보다 가스터빈 엔진보다 좀 더 쉬운 제트 엔진을 해서 우리가 전투기에다 붙였어. 그러겠죠. 야, 너희들 말이야, 제트 엔진 만든 기술력 있다며,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T-50도 만들고, T-50도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제트 전투기 만들었는데 왜 우리나라 거 제트 엔진 안 썼대?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 거 써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들어. 아니, 제트 엔진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으로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정치 외교적 문제로 남는 거예요. 이 제트 엔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어. 제트 엔진을. 출력 좋은 제트 엔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쳐요. 지금 그럴 수 있으니까 만들었어. 그래갖고 우리가 KF-X에다 달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나라의 원래 이제 아까 지금 가스터빈 엔진 두산중공업이 개발을 했는데 약 한 93%의 국산 화율이에요. 93% 국산화요. 이게 거의 다 한국형 모델이라 이게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직경 1m 정도 되는 고효율 압축 팬블레이드, 그게 이제 전투기에 보통 적용이 되는데 그 팬블레이드라는 게 전투기에 적용이 되는 건데 왜 이걸 못 만드냐? 그러면 협정이 있습니다. 협정. 이게 뭐냐면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나 두산이나 MTCR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MTC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어느 기술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가져온다 그러면 계약을 해갖고 갖고 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엔진 기술이 어디가 있냐? 그 요즘에는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롤스로이스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죠. 그죠? 두 개가 점유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두 개가 전 세계에 아니야 파워텍도 아니고 엔진도 그렇습니다. 파워팩이 아니고 엔진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트 엔진에 관한 기술을 이렇게 독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기술 뭐라 그러냐 그거보다 뭐라 그러죠?
기술을 서로 주고받고 기술인데 그 기술을 보전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거기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항공기 엔진의 개발부터 생산, 그죠? 그 다음에 엔진 부품과 모듈 생산의 계약, 또 서비스, 사후 서비스가 이제 이런 거겠죠. 그걸 맺고 있어요. 라이센스 계약 중에 이제 창정비라든가 라이센스 계약과 이제 창정비 있잖아요. 창정비 계약도 또 맺고 있습니다. 이 창정비 계약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비를 해야 돼. 전투기가 들어왔는데 F-15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부 정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창정비도 맡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창정비를 맡으려면 어떻습니까? 그 알아야 되잖아. 내부를 알아야 돼. 그걸 알기 위해서 자기들이 창정비 F-15가 고장나면 뭐 예를 들어서 F-15 뭐 팔콘이 뭐 고장나면 그거 싣고 미국에까지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수입은 했어. 고쳐주시하고 미국에 보내놓고 또 미국에서 고쳐갖고 우리나라가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창정비를 해요. 크게 만들어놓고 정비소를 만들어놔. 그러면 정비소를 저기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부 기술을 이전해줘요. 일부 기술. 아주 이제 고급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은 분해를 못 오게 하죠. 자기 나라 자체에서 분해를 못 오게 해요. 그 분해하는 순간 다 그 정보가 빠져나니까 거기는 분해를 못 오게 합니다. 우리들 봉인 찍듯이 찍어가지고. 근데 일부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은 다 거기서 수리를 하게끔 하죠. 자국에서. 그게 이제 창정비 계약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생산 모듈 시스템들 다 우리들이 기술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계약들을 체결을 해요. 근데 그런 계약들을 체결해놨어. 그러면서 우리가 제트 엔진 그 전투기를 수리하고 모드는 과정인데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전거 바퀴 뜯어본 놈하고 안 뜯어본 놈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자전거 바퀴 스패너 2개로 풀면 롱몽키 스패너 2개로 풀면 뜯어본 사람은 안 뜯어보면 어떻게 뭔지 몰라. 그죠? 그 기아도 붙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한번 뜯어본 사람은 알잖아. 아, 이게 2원리구나. 이게 이렇게 조립하면 빼는구나.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기술력이 노하우가 생겨. 그러기 위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 바로 MTCR 규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가스터빈 개발했고 우리 제트 엔진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가 딱 만들었다고 봐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계약이 반이죠.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됩니다. 니기들 우리 기술 배워갖고 니기 그래서 그 계약을 지기들 기술 주기 전에 맺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 보세요. 그러면 돈만 물어내면 그래 야 우리 이미 전투기 엔진 만들어서 니기들 안 줘? 계약이만 벌금 주라고? 벌금 줄게. 줘불고면 또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안 끝나냐?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게 그거예요. 그 제트 엔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끼웠다. 그럼 니기들 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 내. 그럼 위약금 내면 되지.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때는 정치적으로 들어가. 그리고 다른 군수 항공업체들, 항공엔진 기술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배제를 해버려. 다 커트해버려. 더 이상 진보된 기술을 갖고 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새끼들은 기술한다 계약이만 하고 다 가져갔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기술은 어떻게 줘요? 못 준다는 거죠. 그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함에도 못 만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용산 전인전상과 상인들이 모여서도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죠?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용산 상인들만 모아놓고 돈, 예를 뭐 3천억 줄게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용산전자 상가 그 기술지만 갖고도 인공위성 싸울 수 있는, 맞아요. 터키한테 당한 것처럼 또 당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계약이. 그래서 용산장과 그 기술자들만 모아도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쌓아올릴 수 있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못 살겠어. 쌓아올려. 근데 왜 그럽니까? 다들 이쪽 주스에서 규제가 걸려 있어.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첫 규제가 뭐냐? 우리나라 고체 연료 없으니 고체 연료 이제 풀렸잖아요. 공에서 쏠 수 있어요. 이제 인공위성 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그게 인공위성 쏠 로켓을 고체 연료로 옛날에는 액체 연료 가지고 여는데 몇 시간이 뭐야? 한 열 몇 시간 집어야 돼. 연료 충전하는데. 그리고 액체 연료라 불안해. 그죠? 계속 막 기체 나오면서 그 연료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냉각을 해야 돼.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새. 압력도 세. 잘못하면 터져. 올라가기도 전에 터져. 그런 거 많이 봤죠. 우리 로켓 실험할 때. 근데 고체 연료는 안 걸잖아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고체 연료 쓸 수 있어. 그래서 뭡니까? 공에서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위성을 띄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 저런 쉽게 짓네. 근데 이 로켓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ICBM 기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것도 왜 지사다가 바깥에. 그래서 그런 기술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나라가 가스터빈 엔진을 세계 5번째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트 엔진, 전투기에 사용하는 제트 엔진 기술보다 더 힘든 게 가스터빈 엔진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얼마나 기술들이 많냐면 포춘지에서 선정한 게 포춘지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 500대 기업들 중에 246개 정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세계 유수 기업들 중에 첨단 기업들 500개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기업들이 246개인 게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다 그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래서 제트 엔진을 기술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든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시면 우리나라가 그 쉽지 않은 나라다라는 걸 아시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이제 또 이게 군수 산업이 크고 있잖아요. 국방 산업이. 옛날에 국방 산업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국방 산업 생각하면 그냥 국가에서 야 이거 한번 만들어봐 주면 움직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기업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엔진 이야기 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중국이 젠 21인가요? 젠 21인가 만들었죠. 그게 스텔스기라고 만들었었어요. 중국이. 지금 막 최신의 전투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체 생산한 제트기 엔진을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체 제트기 엔진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 엔진이 WS-10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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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국이 그 젠 10인가 젠 21인가 거기에 쓰고 있는데 WS-10이라는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뜯어서 보니 뭔지 아십니까? 뜯어서 봤더니 러시아제 AL-31F 그 엔진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엔진이 버스 엔진이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그 직립식인 엔진이었어요. 이렇게 엔진 블럭이 있으면 헤드가 위에 있어갖고 실린더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말뚝형.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버스 엔진 보면 가운데가 일자로 탁 이렇게 블럭 엔진이라고 그거 있었거든요.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기술이 없을 때, 그죠?
외국의 기술, 외국에서 안 쓰는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서 그 엔진 블럭을 만들고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뭐 버스 같은 경우 V8기 엔진 고속 봤으면 이렇게 엔진이 이제 사선형 45도로 이렇게 끼는 엔진 V8기 엔진을 쓰죠. 그죠? 승용차는 그럼 어땠냐? 우리가 승용차도 그냥 보통 엔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DOHC 엔진이라고 나오는 엔진 있죠. 힘 좋고 출력이 좋고 근데 DOHC 엔진, 더블 오버헤드 캡 이라는 DOHC 엔진이 나왔죠. 그때 어땠습니까? 와, 이건 힘이 좋다. 엔진이 똑같은 1500cc, 2000cc도 DOHC 엔진은 속된 말로 졸라 힘이 좋았죠. 네. 그게 뭐냐면 흡입과 배기에 구멍이 한 개씩 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눌리면 여기서 흡입이 되고 빵 터지고 나가면 이쪽에서 배기가 돼. 이쪽은 흡입이고 이쪽은 배기 구멍이 이게 한 개씩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블 오버헤드는 이게 두 개씩이야. 한 헤드에 구멍이 이렇게 흡입과 배기를 용이하기 위해서 밸브 구멍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멍이 이만한 거 한 개 했던 것을 이제는 두 개씩 해서 네 개를 붙이는 거예요. 피스톤 하나에. 네. 그래서 흡입도 빨리 되지만 공기양도 많이 들어오고 또 배기도 빨리 쉽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DOHC라는 엔진이 개발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들어와서 좋다 그랬죠. 근데 그 흠이 있어요. 소음이 좀 심해.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십몇 년 전에 쓰지 않는 엔진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늦게다. 왜? 외국에서 엔진을 안 주니까. 엔진 기술을 안 주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SOHC하고 DOHC가 있어요. 더블이 있고 뭐 솔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제트 엔진을 만든다 못 만든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제트 엔진만 더 어려운 가스터빈 엔진을 세계 5번째로 개발했어. 그러면 그거가 더 훨씬 어렵다는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데 근데 못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중국마저도 젠 21인가 젠 전투기에 들어가는 요즘에 신형 최신의 전투기라고 WS-10이라는 엔진이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카피한 거다. 중국까지도 제트 엔진을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 좋아졌어요. 그런 걸 좀 아시라. 지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가스터빈 엔진이 뭐가 진짜 있냐면 아까 그 내가 비디오에 보여주셨죠. YTN에서 나온 거. 거기 안에 날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수합금 처리인데 특수합금으로 사용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날개나 이런 것들이 약 한 1500도? 1500도에서 견뎌야 돼. 지속적으로. 이게 내열성이 엄청 좋아야 돼요. 이게 그런 것들을 쉽게 아무나 만들지를 못해요. 쉬운 말로 옛날에 일본이 기술이 좋았죠. 엔진 기술도 제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엔진 블럭을 똑같이 만들어내. 승용차 엔진 블럭 똑같은 블럭을 국내에 생산하고 일본에서 생산했어요. 근데 똑같이 만들어내 카피를. 똑같이 만들어내 공사. 근데 카피 기술은 똑같아. 근데 그 엔진 블럭 주물로 오잖아요. 주물을 절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일본말 좀 쓸게요. 회 뜨듯이 이렇게 하고 이 얇은 잘라 주물을 여놈을 갖다 현미경에 이렇게 딱 넣고 봐. 현미경에다. 네. 금속을 봅니다. 금속을 찍어봐요. 전자파로 찍어봐. 그러면 이제 주물이잖아. 근데 그 주물 틀 안에 그 쇠로 우리 같은 보통 쇠토막이지 이렇게 보면 쇠토막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스 해갖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진짜 그 광학 분석기 같은 거로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수많은 기포가 들어있어요. 기포가. 그냥 순수 다 쇠가 아니에요.
기포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주물 블럭 안에 기포의 크기나 기포의 숫자가 틀리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블럭의 견고성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똑같이는 만들었는데 견고성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도라 그러잖아요. 립본도. 계속 불에 달고 달금질 치고 불에 달가서 달금지르고 불에 치서 또 달금지르고 이런 과정들을 수십 분 걸려서 그 칼을 만들잖아요. 그죠? 지기들은 몇 대 내려왔다고 그 자랑을 하잖아. 몇 대 손이한가면서. 이게 일본이 그만큼 블럭 기술 이런 게 좋아서 주물 기술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은 몇 대에 걸쳐서 만들 기술들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걔네들보다 더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기술까지 와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 일본보다 약간 뒤지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일본한테 절대 뒤지지 않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이제 좀만 지켜보세요. 거의 일본 자동차 기술요 저희 못 따라옵니다. 디자인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디자인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이제 우리나라는 왜 좋게 못 만들어가서 저 벤츠나 아우디나 BMW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못 만들 것 같습니까? 만듭니다. 만들어요. 다. 거기 뭐 편의시설 뭐 본게 의자가 너무 뭐 앞에 뭐 좋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왜 그걸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벤츠는 딱 탔더니야 의자가 쫙 갖고 지가 맞춰불고야 딱 버튼 하나 눌렸더니 멋이 올라오고야 앞에 참 우리나라 다 해요. 헌디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물론 요구사항에서 고급차는 나가요. 나가요. 하지만 가성비 때문에 다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인식이라는 게 마켓시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켓시어가라는 게. 그죠? 마켓시어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 고급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 하겠습니까? 주행 성능에서 야 수입차 타니까 야 코너를 뒀는데 의자가 움직이도 안 해버리더라야. 이거다고. 야 우리나라 국산차 좀 좋은 거 사는데 코너 둘 때 몸이 움직여 막 가버려야. BMW는 안 건디. 벤츠는 안 건디. 자동차의 기술은요 이미 그 선진국들은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어디가 기술 몇 년 떨어졌니 저대가 떨어졌니 천만에 말이지 이미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다 표준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적용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뿐이에요. 아주 고급차 모델에만 예를 들어서 벤츠마이로 한 대당 한 3억 4억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현대에서만은 G80, G90의 제네시스가 한 3억 4억 올려갖고 그렇게 만들면 팔릴 것 같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살 거예요. 벤츠가 뭐 3억이 돼. 그럼 우리나라 제네시스 갖다 3억짜리 차를 만들었어. 똑같이. 그럼 여러분은 사실 거예요? 안 사겠죠?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가 안 사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성능의 벤츠다 현대차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80% 90%는 안 삽니다. 아무리 애국을 강조해도 필요 없어요. 애국심 강조해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성능에 현대 마크 붙이고 기아 마크 붙이고 저기는 벤츠 마크 붙이고 아우디 마크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차인데 벤츠 붙인 차하고 아우디 붙인 차 또 기아 붙인 차하고 현대 붙인 차 어떤 걸 가져가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그런 거예요. 왜? 기아 현대차 가면 서비스도 좋아. 서비스 할 때도 많잖아요. 서비스 국내에서는 서비스 웬만하면 다 해.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똑같은 해도 안 사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봤네요.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다 이미 하고 있지만 F5 제공호 엔진부터 해서 KF-16의 전투기 엔진 생산 및 뭐 창정비도 맡고 있죠. 이미 그렇죠, 여러분. 수리온 등 국산 헬기 엔진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리온 엔진 국산 헬기 그것도 KF-X 엔진 있죠. 지금 나오는 KF-X 요즘에 우리 만들고 있잖아요. KF-X 그 엔진도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엔진은 아니지. 그게 무슨 엔진이에요? KF-X 엔진이 어디서 쓰는 거요? 미국의 F-18 호너 슈퍼 호넷 거기에 탑재된 엔진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에서 RSP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KF-X 엔진을 끼우고 싶어도 못 끼워. RSP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국산 슈퍼홈에서 들어간 F-18 엔진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KF-X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RSP가 뭐냐면 2015년 미국의 그 PNW라는 회사가 있어. 거기하고 최신형 항공기 엔진인 GTF 엔진, 쉽게 말하면 국제 공동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해버렸어. 2015년도에. 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계약을 체결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트 엔진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었다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하면 그 계약금까지, 계약 위반금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금 아방가르 TV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 디펜스 레드백 이야기했잖아요. 레드백이 또 큰 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레드백은 우리나라 국방산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과거의 기존 국방산업은요, 국가가 야 전차 개발해봐요. 그래갖고 줍니다. 개발 비용을 줘요, 국가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수동적이었어. 전차가 이런데 우리 전차 신형 전차 한번 개발했는데 이러이러한 포맷으로 한번 개발해 주십시오. 개발비를 줘요, 기업에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국방부 요구에 맞게 개발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요구에 맞게 개발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놔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건 좀 보강해야겠는데 이건 좀 이거 그럼 알았습니다. 다시 또 해갖고 다시 개발비를 좀 더 받아갖고 이제 그걸 다시 해서 국방부 요구제에 맞춰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몇 대 납품해 주세요. 이제 그때 만드는 거야. 그때 만들. 그리고 국가 국방 예산은요, 처음에 선수금이 70%가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70%를 돈을 줘요. 뭐 예를 들어서 전차 100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전차 70대 분을 미리 줍니다, 돈을. 그래서 그거 갖고 만들어요. 쫙 하면 일단 돈이 회전이 돼. 국방부가 딱 돈이 회전이 돼. 만들어서 이놈을 딱 납품을 하고 나면 30%를 받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 우리 국방부가 국방 예산 들여서 하는 것들이 조정동이 너무 따른다, 저것들. 조용히 해! 밖에 누가 찾고 골목에 댕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국방 예산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레드백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국방정책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물론 국방정책의 모든 연구는 뭐 한국 같으면 카이 국방연구소에서 하죠. 지금은 국방연구소 자체적으로 하죠. 하는데 레드백을 봐보세요. 그 아방가르드 팀이 좀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레드백은 하나 레드백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 그냥 하나에서 레드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옛날에는 레드백 만들어 먹으면 국방부에서 일반 사기업체에서 어찌게 총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 사기업체에서 탱크를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죠? 근데 하나 레드백은 뭡니까? 국방부에서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왜요? 이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설계하고 개발한 국방 전투 장비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거 해갖고 없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시오라는 게 아니야. 그죠?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레드백은 어떻게 되냐? 과거에 정부 주도의 개발 형태였다면 쉽게 말하면 국가 산업 주도의 경제 국가 산업 주도의 그런 개발이었다면 레드백 같은 제품이 못 나오죠. 근데 레드백 같은 경우는 하나가 기업 스스로 투자를 넣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엄청 돈이 들었다고 그래요. 기업 스스로 하나 디펜스 스스로 돈을 들여서 레드백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방위산업에서. 예. 쉽게 말하면 레드백이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정확히 말하면 보병 전투 장갑. 예. 뒤에 병력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보병 전투 장갑이에요. 이게 뒤에다 보병들을 싣고 가면서 전투를 벌이고 또 뒷문을 열어서 보병들을 상계시키는 거예요. 보병들의 안전, 생명 보장하고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올해 2월 달에 원래 지금 2월 달에 아마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호주에서 공개가 될 거예요. 멜버른에서. 호주 멜버른에서. 그죠? 이 평가 대수가 3대입니다. 3대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풀 장비 풀 세트로 딱 갖추면 43톤 한 대당. 한 대의 무게가 43톤 정도 돼요. 풀 세팅을 하면. 그리고 43톤인 그 풀 세팅한 데서 약간 속도가 시속 한 65km 정도 나오게 달려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낼 때는 사실 이제 포탑이란 거 다 안 만들어서 보내요. 거기서 다 조립을 합니다. 일부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만 프레임만 모듈만 해갖고 갖고 그리고 이제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총이 있겠죠. 포가 있겠죠. 호주 정부에서 이렇게 그 나라에 맞는 구미에 맞는 포를 얹어서 가요. 구음 나라에 맞는 포를 얹어서 가. 그러면 이제 그 호주에서 개발된 T2000이라는 포탑이 있어요. T2000. T2000 그게 이제 첨단 무기인데 그걸 장착을 합니다. T2000이라는 포탑을. T2000이라고. 근데 이제 이 T5000이라는 포탑도 진짜 유용한 게 뭐냐면 포탄이 뭐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30mm, 40mm 포탄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리고 30mm로 포탄으로 한 1kg에 있는 탱크 T60인가요? T70이 탱크를 1kg 전방에 놔두고 30mm가 철갑탄 쏴서 쏴버렸대. 쏴보는데 T70이 전방 앞부분 그걸 뚫어버린 거야. 그걸 뚫어버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장갑치고 엄청 갖다라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그럼 T72 장갑차 탱크하고 예를 흑표 레이펜하고 딱 붙었어. 먼저 발견한 놈이 이긴 거야. 이게 장갑차가 탱크를 이겨보네. 이런 사태도 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레드백 같은 경우는
뭘 좀 적용을 했냐면요. 레드백이 존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말 쓰면 안 돼. 레드백이 엄청 비싸요. 그 레드백은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언 비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이언 비전? 아이언 비전을 사용해요. 아이언 비전하고 또 뭐더라, 그 아이언 비전과 아이언 피스트라고 하던가요? 그걸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언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헬멧을 딱 쓰잖아요. 이게 전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전투기에서 뭐 스크린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앞에 스크린 이렇게 헬멧을 딱 전투기 헬멧 쓰면 스크린 이렇게 쫙 떠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까매잖아.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안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딱 쓰면 얼굴이 쫙 가려지면서 3차원 영상이 여기서 다 안에서 다 나와요. 우리가 그 뭐냐 그 5D 체험하면 이렇게 3D 체험 이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쓰고 있으면 다 막혔지. 이제 장갑차 아니니까. 옛날에는 막 이러고 봐야 됐잖아요. 창문 앞쪽에 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것만 쓰면 딱 앉아 있으면 창밖에 360도로 다 봐버려. 전투기처럼 이 스크린 다 나와버려. 눈앞에 가서 다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360도로 다 올려다보면 멀리 보고 내려보면 내려보고 다 하는 체제예요. 근데 그것만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스크린에가 포탑의 방향들, 내가 고개 움직이는 방향들도 이거 레드백 포탑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 이렇게 올라보면 포탑도 올라가고 내리면 포탑도 내려가고. 실제 그게 아이언 비전입니다. 아이언. 그게 이제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비전이 여기 쓰는 게 헬멧 쓰는 게 아이언 비전이고 그걸 다 연동하는 총체 체제 프로그램이 아이언 비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장갑차 안에서 내가 사격 버튼만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헬멧을 딱 써. 딱 쓰고 이 안에 헬멧 안에 이런 것도 다 있어. 이제 딱 그러면 헬멧 이렇게 딱 쓰지. 쉽게 말하면 딱 옆 버튼 내가만 닦고 가겠죠. 가다가 옆에서 뭔 소리 났어? 그럼 내가 그냥 안에는 다 막혀 있어도 이렇게 하면 밖에서 지가 여기서 홀로그램으로 다 나오니까 이 안에서 다 보이니까 360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장갑차 요만 유리창 구멍 내놓고 이렇게 보고 누가 온가 안 온가 오면 이쪽 구멍 보면 또 이게 뭐냐 이렇게 봤잖아. 이제 그런 시대는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 또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구멍이 없이도 다 센서나 카메라들이 장착이 돼서 이 안에서 아이언 비전 이 안에서 나와요. 그러면 보고 있다 버튼만 누르면 돼. 포탑도 같이 내가 하는데 이렇게 따라 포탑도 이렇게 따라다닌다니까. 이 포탑도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게 이제 안에 있는 게 아이언 비전이고 아이언 피스트라는 그런 사격 통제 장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발견되면 쏘기만 하면 돼. 그럼 지가 다 쏴버려. 그 포탄만 쏘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관총까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갑차 보면 주포탑이 있고 옆에 기관총이 또 뚫어지 탱크 보면 옆에 야만한 구멍이 있어갖고 야만한 게 툭 났고 기관총 있잖아요. 그 기관총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동작이. 그게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쓰는 헬멧은 고구를 통해서 360도를 다 봐버려. 안에서 돌아가면서 빙빙 어디가 있는가. 그게 이제 통제 장치예요. 원격 무장하고 광학 장치 또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 이거 아이언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가 그 4억 5천인가 기답니다. 이 한 세트가 4억 5천인가 기래요. 4억 5천. 이거 한 세트만 해서 4억 5천이래. 이게 전투기에 들어가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고 알아서 지가 카메라에 이 안에서 찌찌찌 그 우리 영화 보면 뭐 십자표시 찌 하고 탁 붙으면 쫙 쏘잖아요. 이렇게 나 이거 스크린에서 해갖고 딱 붙이면 띠 하면 이제 그 목표 포착 눌리기만 하면 팍 날아가는 미사일. 실제 그런 게 공상 가한 게 아니라 지금 되고 있어요. 레드백에서. 그게 아이언피스, 아이언 전체적으로 게 아이언피스트. 네. 사격 통제 장치. 그것도 다 들어. 포탑 들어가고 T2000 포탑 들어가지. 또 뭐 이스라엘 이제 방산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죠. 그리고 이제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이제 호주 EOD인가 뭐 그쪽에 EOS인가 이런 게 다 이제 호주 버전 UT30 MK2라는 그런 포탑 두고 이런 게 다 들어가. 기관총 연동됩니다. 특수 헬멧을 쓰고 그러니까 360도 다 보지 같이 이렇게 따라댕기지. 건도 포탑이 같이 따라댕기니까 그런 것들 이미 했다. 이제 이미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저도 저 평창 그 이제 스키장을 한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 우리 이제 5G 막 한다고 할 때 이 3D 체험해라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내가 그 청룡열차를 타고 있어. 근데 이제 의자만 막 움직이지. 손은 되지 밖에서 그래 손 이렇게 들었지. 나는 여기서만 보고 밖에 사람 얼마나 내가 그 나중에 봤거든요.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의자만 흔들흔들는데 막 이직거리 하고 있어 내가. 그게 그 뭐냐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로 다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것도. 그 적용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되냐. 이게 또 거기에는 능동형 위상 배열 장치가 또 들어요. 능동형. 그러니까 360도 이렇게 다 정찰하지만 그 전차를 그 때려붙는 기술에 대전차 미사일을 쏘잖아요. 저기서 이래서 숨어있다 여기 탁 해고 바주카 대전차 미사일 뻥 쏴고 나가면 전차 있는데 대전차 미사일 나오잖아. 쏘면 맞으면 가불잖아. 근데 웬만하면 다 지킨대요. 근데 대전차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나오면 대전차 미사일을 또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연동돼 있어요. 이게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면 여기서 펑 쏘면 슉 쏘면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치며 말은 하나 디프에서 레이드백에 이렇게 추가된 사역이 뭐냐면 이게 K21 보병 장갑 기술, 그죠? 장갑 기술 우리 K21 흑표정차 있잖아요. 거기 장갑 기술을 또 이렇게 레드백에 씌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백 아까 말한 파워백 있죠? 파워백은 지금 우리가 수출 최고 효자 상품이랑 K9 자주포,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파워백 솔루션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레드백에. 근데 기술을 다 이제 K21 장갑차에 그 방어 장갑 기술 그걸 레드백에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파워백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파워백을 여기다 플러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궤도 장갑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부터 완전히 떡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레드백만 저렇게 만든 게 다른 나라도 저 레드백하고 비슷한 디자인들이 몇 대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게 아이젠비 4억 5천이라네요. 그 조종사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스크린이 다 나온 거. 이게 4억 5천 한 세트가. 그러니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일반 자동차도 그렇게 만들면 다 하지. 뭐 이제 좀 더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좋았냐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1시 돼가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도심을 떠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도심을
떠다니는 자동차, 그게 이제 보통 그 틸트로더라 그래요. 틸트로더. 그 헬기 위에 보면 위에 헬리콥터 위에서 헬기가 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위에서 영화에서 보면 뭐라 않고 그 미국 애들이 만든 게 있는데 미국 애들이 만든 오스프리라는 것 혹시 아세요? 오스프리 헬리콥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이거 아시죠? 이거 혹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스프리 헬기 아시죠? 오스프리 헬기. 이게 이제 오스프리라는 헬기거든요. 이게 이게 오스프리 헬기입니다. 이게 일반 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스프리 헬기인데요. 이 오스프리 헬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걸 이용한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걸 뭐냐면 그 도심을 떠다니는 자동차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작 만들어졌죠. 이게 누구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옛날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걸 배웠어요. 이게 황우현 씨인가? 황우현 틸트로더 틸트로더 이거 최신 뉴스에 나왔는데 저기 보시면 제가 잠깐 유튜브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봐보세요. 이거 있죠? 틸트로더 세계 두 번째 틸트로더 개발된 한국. 세계 두 번째 개발 틸트로더 무인항공의 틸트로더. 이게 이제 거식에서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작권 걸리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대한항공에서 나온 틸트로더거든요. 이게입니다. 이게 보시죠. 이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보여드리면 안 돼요. 이게 틸트로더가 개발이 됐는데 세계 두 번째예요. 처음에 미국이 개발했습니다. 틸트로더를. 근데 미국이 개발했다가 이제 무인 틸트로더, 아까 지금 오스프리는 군사적으로 쓰는 거고 그건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개발을 포기를 했어요. 이게 사고도 나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독자 모델로 KUS-V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어 무인 틸트로더. 근데 지금 이제 개발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TR-60 스마트 무선기 아까 공개 이제 아까 봐준 게 TR-60이라는 거 있고 KUS-VT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 독자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이게 엄청 쓸 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 뜰 때는 헬리콥터 같이 뜨는데 가속으로 붙여갖고 날아가면 엄청 빠르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 처음 할 때는 뭐 늦었는데 지금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뭐 그 무인기이기 때문에 멀리서 해양 이게 군대용으로 사용한다면 정찰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정탐기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뭐 기상 관측기로도 쓸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 10년 만에 개발했다. 근데 저 미국은 저걸 오스프리를 개발하는데 5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10년 만에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이거 국방은 끝이 없어. 이걸 하다 보면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또 가는 거. 바다에서 가는 거죠. 그거 이야기는 나중에 또 올게요. 바다 위에서 또 가는 거 있는데 우리가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가버리잖아요. 그 위그선이라고. 위그선 아시죠? 바다 위에 비행기라 그러잖아요. 거의 바다 위에 떠서 가요. 떠서 비행기. 이거 기술하고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그선 하면 또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이거 약간 이제 사람을 씌는 거 틀리지만은 일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위그선이에요. 위그선. 이것은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 이게 이제 위그선입니다. 위그선. 위그선인데 이게 이제 초창기 나왔던 위그선이야. 엄청 1960대 연유거든. 얘가 설명 잘 해놨네요. 이걸 좀 여러분들은 보셔요. 보신데 대한민국 위그선 선박 이렇게 가요. 뭐 그냥 하늘에서 따다가 하늘에서 그 바다에서 따 바다에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렇게 포항에서 이렇게 그죠? 아론 7 1시간이면 가면 1시간이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위그선. 근데 이제 이것이 개발하다 보면 사고가 나죠.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사고 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개발이 이제 점점 되는 거죠. 점점 늘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나라 기술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나라 기술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셔요. KF-X 엔진 기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맨날 껍데기만 만들고 있구나. 그런 아직도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자들 제가 이제는 좀 우리도 바꿔야 돼. 저놈들이 빨갱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저놈들이 빨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트 엔진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들은 아직까지 국방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돈을 들여와서 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 예산은 저는 지금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방을 더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미국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국방력을 증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이 1년에 50조다. 그럼 50조를 국내 기업에서 사면 돼요. 외국에서 50조 주고 사올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국내에 만든 자체 제작으로 50조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쪽 우리 국내 안에서 돌잖아. 예. 구축함 장수함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써. 그럼 항공산업, 항공산업이다. 조선산업 풀 수 있죠. 비행기 마찬가지 우리나라 돈을 써. 밖에다 50조 쓸 것이냐 우리나라 KTF에서 공항 쓰는데 쓰면 되죠. 자동차 군수용 군용차 다 우리나라에 돈을 쓰면 돼요. 여기서 사올 필요 없잖아. 미국에 험비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험비 비슷한 거 나와요. 오히려 험비보다 훨씬 쌉니다. 4분의 1 가격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성능 좋고. 우리나라에다 국방비를 제대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잖아. 그잖아. 저 풍산에다 포탄도 개발을 하라 그래. 우리나라 포탄 잘 만들잖아요. 극초음속 포탄, 극초음속 포탄, 어뢰, 청상어, 옹상어. 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되지. 그 돈이 국방비가 외국으로 안 새어나게 우리나라에서 돌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죠. 산업이. 그러겠죠? 저는 국방비를 밖에서 사오니까 몇 조 원씩 들어갖고 비행기 사고, 물론 기술이 없으니까 무슨 사와야겠지만은, 그죠? 우리나라 몇십억 주고 사온 항공모함도 갖다 줘붙잖아. 그 일본 놈 새끼들 어찌 지랄 연병을 해갖고 그 쪽발이 새끼들이 방해를 해갖고 러시아제 민스크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민스크를 비롯한 러시아 붕괴돼갖고 돈 못 갚으니까 고철로 판다해갖고 우리가 사올라고 했는데 저 새끼들이 민스크 갖고 촬영해갖고 그 내보내면서 러시아 장동도 깜짝 놀래갖고 다 수류탄 던져갖고 다 폭사해갖고 완전히 진짜 고토동으로 와버렸잖아. 그것마저도 우리나라에서 해체 못하겠잖아요. 그때 민스크 만약에 그대로 고정이 돌아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항공모함이요. 그 민스크 개발했지 이미. 중국 라오닝함이 뭡니까?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함이 지기들이 맺는 거 아니에요. 중국 고철 사다가 지기들이 개조해갖고 맺는 게 라오닝함입니다. 중국은요 10몇만 톤 되는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어요. 2대씩이나 10몇만 톤 되는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는 이제 4만 톤 중항공모함 하나 만든다 그래요. 물론 4만 톤 일반 비행기 뜨고 앉고 못해요. F-35나 헬기는 앉아요. 원래 그 일반 고정익 항공기 앉으려면 7만 톤급 이상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 퀸 엘리자베스급 이상 돼야 돼요. 근데 못 오잖아요. 좀 더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항공모함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지. 조선소 이름 없는 조선소에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항공모함에 대체할 어뢰를 또 만들고 있어요. 어뢰. 극초임수 초공동 어뢰. 또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엄청 많이 만듭니다. 램젯이라는 또 어뢰도 만듭니다. 램젯.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군사력이나 이런 거 보면 국방기술이 전부 다 민간기술로 넘어오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에 GPS 기능 이런 것들 다 국방기술이었잖아요. 방위산업 기술이 이제 다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점점. 우리나라 기술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세계 최고로 잘 나간다. 라는 거 마시고 남들처럼 어떤 저 꼴통 분자들처럼 우리나라 씨발 뭐 만들도 못하고 비행기한테도 못 만들고 맨날 미국 거 다 갖고 와서 다 있어 그 조립원 가냐 그딴 소리 해만 야라 이씨 취업해버려.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 제약 규제 정치적 외교적 문제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지. 이미 우리나라는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무포 사거리 800 탄도 중량 2톤 탄도 중량 1톤으로 줄여봐. 사거리 1500km. 현무포 현미 A, B, C, D 있잖아요. 현무 B, 현미 3, 현미 C. 조금 더 우리가 국뽕에 취해도 되신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드립니다. 좀 더 하시면 더 잘 것.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없이 말만 했죠. 사람도 없는데 이런 말들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로 쪼개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아까쯤에 그 문재인 대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은 따로 쪼개고 이 내용은 그냥 짤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내죠. 네, 수고하셨어요.